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4일 개미 5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형주에서 아래길을 경기와 강원도의 영서지방 여러 고을이 실롱한 것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가을 겨울철에 선상노는 놓아 보내고 그 내년 봄 여름철에 선상노는 다른 도로 옮겨 정하고 또 잡송은 정지시키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인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5일 갑신 두번째 기사 제추 등이 의사청에 모여서 횡간을 교정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5일 갑신 세번째 기사 이석형을 판한승부사로 성임을 형조 참판으로 한석위를 청원군으로 최윤을 결승군으로 김길통을 전라도 관찰사로 이계손을 강원도 관찰사로 김양경을 지사관원사로 문여량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5일 갑신 네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김포현령 김원효가 국둔전을 관리하다가 지금 수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힘되었으니 둔전의 소출이 반드시 충나기에 이를 것이고 또 전최에 재차 중등인자를 파임하는 법도 없으니 청컨대 채임하지 마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최는 전주에서 도목정사를 할 때 각 관사의 장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이다. 상이면 최, 하이면 전이라고 하던 데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5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내년 봄에 온양에 거동할 것이니 경상도의 군사들로 하여금 시위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6일 을류 첫번째 기사 양전이 세자궁에 거동하였다. 임금이 중궁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모시었고 임영대군 2구 영흥대군 2염 영승군 2부 거제정 이철 하성위 정현조 인산군 홍윤성 판중주원사 심해 판한승부사 이석경 문상군 유화 전라도 관찰사 김길통 청원군 한석위 결성군 최윤이 입시하니 술사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우승지 이파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또 도승지 노사신에게 명하여 술을 권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취하였다. 한참 있다가 상군에게 명하여 인왕산 백악산 두 산에서 몰이하게 하여 호랑이를 잡았다. 임금이 김길통에게 묻기를 너가 전라도에 가서 포도와 군적 등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김길통이 대답을 잘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관을 벗게 하여 술을 올리게 하도록 하고 명하기를 포도 등의 일에 힘쓰고 힘쓰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7일 병술 첫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호조의 등록에 정철을 대납하는 미가가 풍년에는 한량에 3승이고 흉년에는 2승이니 다른 곡물의 가격에 비하여 너무 지나치게 높고 무거워 민간의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철의 대납하는 가격은 풍년이면 한량에 1승 5합으로 하고 흉년이면 1승으로 하여 한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8일 정해 첫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내년 정월의 원구제를 정지시켰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8일 정해 두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계손이 계손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능히 나의 뜻을 못받아서 권농하고 안집시켜 유민이 많이 돌아왔으니 매우 이를 아름답게 여긴다. 특별히 가자하도록 명하여 교체시키지 않고 오로지 한도의 중책을 부탁하니 더욱 권료하고 태만하지 말아서 그대의 공적을 이루도록 하라. 도내의 수령 가운데 농사에 힘쓰고 백성들을 흠휼히 여겨 공효를 이루는 자가 있거든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8일 정한 세번째 기사
원각사 조성소에서 아뢰기를 지금 얼음이 얼대를 당하였으니 역사에 나온 군인들을 모두 다 놓아보내었다가 정을 보름 이후까지 기다려 도로 역사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2월 8일 정의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여 이석철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2월 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장들에 나아가서 조계를 받으니 영흥대군 이염 영순군 이부 하승희 정현조 거제정 이철 봉원군 정창선 영의정 신숙조 판한승부사 이석경 형조판서 김질 공조판서 김수원 동대중주원사 송철관 개승군 최유 예조 참의 김수령 지평 조민 정은 김지 등이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종친 제추 등이 번갈아 일어나서 술을 올리니 임금이 대간에게 이르기를 대간은 옛날에 그러한 관직이 없었는데 한나라 때 비로소 두었다. 그 직임이 가볍지 않으니 직질이 높고 낮은 것을 다른 관에 비할 수가 없다. 인주는 반드시 대간에 의지하여 총명을 넓히니 대간의 수도 반드시 인주로 인하여 그 언행을 책임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직에 있는 자는 골경지신이나 충렬지사가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혹시 그것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하고 이어서 대간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0월 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함양군주의 어미 윤씨에게 쌀콩 아우로 20석과 종이 70건과 관각을 부의해 주었으니 함양군주는 공정왕의 딸이었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2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흥에 사는 의친 한혁의 장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신희왕후의 의친은 오로지 돈영부 주부 한귀생뿐이고 족친의 수직하는 일을 관리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2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유망하였는데 부여의 석성이 더욱 심하였다. 영로가 조잔하고 공해가 다 황폐하니 판재용 감사 김달전을 경차관으로 삼아 가서 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1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귀성군 이준에게 노비 2구를 내려주었으니 병원을 돌보는 데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1월 1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윤필상이 강음에 가서 부모의 본묘를 배할하고 파주에 가서 조부모를 건친하고자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옷 1령을 내려주고 승경원에 명하여 황해도와 경기의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부모의 분묘에 치제하고 조부모에게 잔치를 내려주게 하였다. 윤필상이 오랫동안 형옥을 맡았는데 모든 아뢰고 대답하는 바가 모두 임금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더욱 무거웠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0월 12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원각사 대종을 주조하는 데 들어간 구리가 4만여 건이었다. 감주 제조와 난관이 모두 상사를 받으니 관리들이 은택을 희망하여 바라서 구하여 맞이 아니하고 염치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고.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1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상의원 별자 유종호를 보내어 강원도 원주에 가서 옥을 캐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2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았다. 효령대군 2부, 임영대군 2부, 영흥대군 2염, 영순군 2부, 귀성군 2준, 하승희 정현조, 한창군 2찬, 거제전 2철, 영인지 신숙주, 좌이정 구치관, 우찬성, 박원영, 영중주원사 심회, 형조판서 김질, 판한승부사 이석형, 호조판서 김국광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푸니 세자가 술을 올리었다. 승지, 윤찬과 병조참판, 송문, 림 등에게 명하여 진무, 부장 등에게 병장술을 강하게 하고 명하여 첩고를 치게 하여 군사를 모아서 술을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2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수령이 대간이나 정조에 전전하면 국고의 전곡을 신관에게 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올라오니 미편합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반드시 산관과 더불어 교대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올라오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낭평현의 전임관리가 국고의 미곡을 문부로서 전하여 받았기 때문에 축인한 황도가 392석이니 참건대 이미 지나간 관리와 고자의 건만 날수가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고루 징수하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1월 1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녹양의 목장을 파하였다. 처음에 축장을 의논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 땅이 두 산 사이에 막혀서 광원하고 깊고 험하여 울타리를 막기가 매우 어려워서 아마 호랑이에게 상할 우려가 있을까 합니다 하였다. 그때 임금이 마정의 뜻을 기울여 곧 말하기를 만약 호랑이의 걱정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이를 잡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경방을 명하여 정부를 징발하여 목장을 쌓았고 조간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마에 한 필씩을 내게 하여 공마와 더불어 섞어 방목하였는데 뒤에 맹수에게 물려 죽는 자가 태반이나 되니 이때 이르러 파하였다. 피마는 안마를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에 전지하여 정사를 없애고 과거에 나아가게 하였다. 정사는 사직서를 내는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3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의 무녀, 무사, 경사 등에게 모두 신공을 거두도록 한다고 실렸는데 지금 제용감 공안을 상고하니 아무고울에 물목 하나 얼마씩 일정한 공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망하거나 추가하여 나타나더라도 공안을 고치지 않는 것은 미편하니 참건대 이제부터는 매 3년마다 관찰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추세하여 사망하거나 추가하여 나타난 자를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호조, 제용감, 관찰사, 영과 그 고울에 각각 한 벌씩 비치하여 빙고해서 신공을 거두게 하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3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평안도 추파구자에 이미 만호를 설치하였으니 참건대 발병부를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4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종친 도마가 문안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법에는 6조의 난관이 고문하여 거관하면 3관의 관원이 차례로 전전하며 제도 관찰사의 수령관은 반드시 문신으로 교대하여 임명하는데 근래 이조 좌량 이수남이 고가 차지도 않았으나 병조 정랑으로 옮겼고 김유가 성균 하규로서 사복 직장으로 옮겼으며 경기 관찰사 신선 경력 송숙기는 모두 문신이 아니니 조정의 입법한 뜻과 아주 어긋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수남의 일은 전일의 이조로 하여금 직질에 구애하지 말고 쓸만한 자를 골라서 병조 정랑으로 삼도록 하였더니 이조에서 이수남을 청거하였다. 내가 처음에 고가 아직 차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낙점하였는데 그대들의 말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도로 고칠 것이 없다. 더구나 좋은 사람 하나를 골라서 불차 타경하는데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김유는 내가 그 일에 정통한 것을 보고 마음으로 쓰고 크게 쓰고자 하는데 어찌 작은 절차에 구애받겠는가. 송숙기의 일은 이조에서 살피지 않은 소치이니 내가 다시 임명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세 기관을 말한다. 문필과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수령관은 감령이나 병령, 본령에서 관찰사와 절제사를 보좌하던 경력이나 도사를 말한다. 불차, 타경은 차례를 무시하고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4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집이 이영은이 상소하여 10회 6조를 논하니 임금이 이영은과 상당부원군 한 명의 호조판서 김국광, 인수부윤, 한계희 등을 불러서 들어와 상소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은 듣건대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나가고 처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조정에 나가면 조정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을 것인데 어찌 가히 조정의 벼슬 하면서 조정을 잊고서 세상에 구차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인군의 곡식을 먹는 자는 마땅히 인군의 걱정을 나눌 것이요 인군의 옷을 입는 자는 마땅히 인군의 노구를 맡을 것입니다. 신이 조정의 벼슬 하여 외람되게 녹봉을 탐하여 벼슬이 사언이라고 이름하고 관직은 집이라고 부르는데 이 벼슬과 이 관직에 있으면서 어리상 감히 입을 다물고 조정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헤아려서 겨우 6조목을 얻어 우러러 천청을 더럽힙니다. 엎드려 전하께서 어지신 덕을 드리워 체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의친을 임용하는 일을 논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인주가 친척을 친하게 하는 방도는 의리일 따름인데 은혜를 돈독히 하면 시경에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함께 가까이 하라는 뜻을 얻을 것이요. 의리로 처하면 한 나라의 문제가 박수를 잘못 상하게 한 실수가 없을 것이니 대개 은혜와 의리는 그 한 가지의 편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척을 대접하는 도리로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은혜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으니 그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어질다고 쓰고 어리석다고 버릴 것이 아니요 늙었다고 버리고 젊었다고 너그럽게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처음에는 모두 어린 아이 때부터 장명의 은촉을 받고 그 뒤에 가서 곧 높은 벼슬과 후원 복록에 이르러 은수가 쇠하지 아니하니 그 돈독히 하는 바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위가 교만한 데 이르지 않고 복록이 사치한 데 이르지 아니하여 추환으로 기르기를 극도로 한 나머지 학문이 경서와 사설을 통하고 쉽게는 지도의 대체에 통달하여 소심하게 공경하고 삼가서 자기의 일을 공경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 벼슬자리에 포열하며 마땅하지만 간혹 이와 같지 아니한 자가 있어 혹은 송사를 듣는 사이에 처하거나 혹은 이제의 책임을 맡거나 혹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임하여 그 조치에 어두워 불행하게도 죄가에 걸리면 국가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법을 따르면 은혜를 해치고 논죄하지 않으면 의리를 해로울 것이니 옛사람이 이른바 의를 얻지 못하면 은혜의 정당한 것이 아니요 은혜의 정당함을 해치면 의로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선왕들이 휴척의 모의하여 선갑 7일과 후갑 7일에 돈영부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또한 이것을 이르는 때문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이를 용관으로 보지 말고 선왕의 옛 관직을 회복하여 은혜와 의리를 둘 다 온전하도록 돈독하게 하소서. 그 둘째는 수령을 임명하는 일을 논하는 것입니다. 임명하는 방도는 내직을 가볍게 여기면 외직이 무겁게 되며 외직을 가볍게 여기면 내직을 무겁게 한다고 합니다. 내직을 가볍게 여기면 조정의 벼슬에 그 적당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국영을 내보내어 자사가 되게 하고 태수를 불러서 탭으로 삼은 것은 대개 내직, 외직을 하나로 보아 경중을 고르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국가에서 임명하는 도리가 당초에 내직이라 하여 무겁게 여기고 외직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고 염근하고 선량한 사람을 정하게 골라서 자목의 책임을 맡겨 전체의 고과를 엄하게 세웠으며 또 십고 십상의 일작업을 특별히 더하는 법이 있어서 관리들을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간혹 다스리는 명성이 남보다 다른 점이 있고 조행이 상줄 만한 자가 있으면 징발하여 현직에 임명하였으니 이러한 때를 당하면 선비는 지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라에는 외직을 가볍게 여기는 패단이 없었습니다. 신이 보건대 근련 이래로 3위와 5고의 정치를 비록 쉽게 얻지 못한다고 하나 몸을 처하는데 청량결백하여 치행에 명성이 있는 자는 없지 않으나 그러나 아무 군수와 아무 현령이 다스리는 명성과 조행으로 큰 벼슬을
초자하여 제수받아 은총이 남달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매양 정비가 내려질 때 아무주 아무현의 새 수령의 이름을 쓰는 것은 보았으나 저늘의 수령이 그 어느 곳으로 간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물으면 서반으로 보내어 겨우 한 가지 명을 주었으며 헌골이 없는 다음에야 정비에 서용한다고 합니다. 인하여 거용하는 자도 있고 거용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이와 같다면 3기의 안에 수령이 된 사람이 누가 기꺼이 조정해서 위임하는 뜻을 몸받아 고려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회의하여 반드시 장차 이르기를 내가 비록 백성을 다스리는데 공효가 있고 몸을 처하는데 방정하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된 다음에는 누가 다시 알아서 청가하여 현관을 제수하겠는가고 할 것인데 그 관부의 일에 있어 영려에 서로 의탁한 것과 같아서 날마다 하루를 구차스레 보내고 해마다 한 해를 구차스레 보낼 따름이라면 그것이 대체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외직의 무거운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백관은 곧 옛날의 백관인데 지금 과거리 넉넉지 않은 까닭은 오로지 수령을 임명하는 것 때문인가 합니다. 그 적당한 사람을 바꿀 때 조정의 어진 사대부를 다하여 번갈아 가면서 서로 나가고 들어가게 하지 못하면서도 혹은 옆 지름길의 인연을 따라 외방으로 나가는 자가 많으나 옛날의 수령들은 서로 바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만약 그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면 어진 사대부가 다 하여 번갈아 서로 나가고 들어가게 하였으니 저절로 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는 여기에 정신을 기울이소서. 그것에 저는 우일을 논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일이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으로는 공으로 바치는 일과 사명을 가는 길이나 급한 것으로는 군기를 일으키는 일이 이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무엇이 이보다 중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전사를 줄을 지어 설치하였는데 역마가 세 등급이 돼 있어 우역의 잔약하고 충실한 데 따라서 역마의 수가 따라서 차등이 있으며 각각 우역으로 하여금 위전을 소유하게 하고 찰방을 나누어 보내고 혹은 역성의 직을 설치하여 이를 고찰하고 이를 감독하게 하여 그 허소한 것을 막으니 법이 지극히 좋습니다. 그러나 법을 봉행하는 자가 조정에서 위임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역마를 세우지 않은 자가 열에 세네 꼴이니 그 세운 자도 거기에 모두 중을 가지고 상이라 하고 하를 가지고 중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역마를 세우지 않은 위전을 또 갈고 또 수확하기를 태연자약하게 합니다. 그 화리의 용도를 물으면 이르기를 공수의 일을 쓴다고 합니다. 이미 그 쓰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그 역마를 세우거나 아니 세우거나 어찌 돌아보겠습니까? 신이 지난해 기보에 복명사신으로 나갔다가 이와 같은 것을 보았으며 금년에도 남쪽 지방으로 복명사신으로 나가서 또 이와 같았습니다. 인순한 패단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분명합니다. 만약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한다면 해당 주로 하여금 제도의 이문화의 그 원액을 총관하면서 그 역마를 세우고 아니 세운 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점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사이 아주 심한 자를 가려내어 중한 형전에 처벌하여서 그 나머지를 일깨우면 우일의 능히 세울 수 있음을 좋게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 넷째는 화폐 쓰는 일을 논하는 것입니다. 신은 화폐를 쓰는 방도가 심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에게 편리하여도 국가에는 불편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 편리하여도 백성에게는 불편한 것도 있으며 상하가 모두 편리한 것도 있는데 백성에게는 편리하여도 국가에는 불필요한 것은 동전이 바로 이것이요. 국가에서 편리하여도 백성에게 불편한 것은 저패가 바로 이것이요. 상하가 모두 편리한 것은 포패, 전패, 두 화폐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전은 국가에서 계속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게다가 장사치들이 몰래 그릇으로 주주하여 쓰니 대개 몰래 주주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익이나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병입니다. 이것은 또한 백성들에게는 편리하여도 국가에는 불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패는 몰래 주주할 리는 없으니
참으로 국가에서 계속하여 쓸 수가 있는 것이나 그러나 한 차례만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 이미 부서지고 헐어지는 지경에 이르므로 백성들이 즐겨 쓰지 않으니 대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만 즐겨 쓰지 않는 것은 백성들인지라. 이는 또한 국가에는 편리하여도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삼가 쇠라면 우리나라에서 나고 원래 국가의 무궁한 이익이 될 것이므로 포폐 전폐의 사용은 그 끝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흥용할 경우에 이르면 포의 물건됨은 사람들 몸마다 입는 것이요 먹을 때마다 쓰는 것이니 비록 백사람의 손을 거치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전의 물건됨은 완전하면 병기가 되고 굴리면 농기가 되어 병농의 용도가 서로 모름지게 변화하고 쓰더라도 다음이 없으니 이것이 곧 상하에 편리하고 족한 것입니다. 대개 포폐는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오로지 전폐는 제때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신은 거기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유음을 특별히 내리시어 해당조로 하여금 포폐를 오로지 사용하게 하고 겸하여 전폐도 사용하고 저폐를 없애소서. 신이 일찍 연대하던 날이 이미 우위를 폐단을 진술하였으며 또 전하께서 천패를 제조하여 강론하던 날에 보이실 때에도 또한 이 화폐를 쓰는 방도를 진술하여 아울러 허가를 얻었으니 진실로 천재 1호의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몇 달이 지나도 시행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조종의 큰 법을 일개의 서생을 말로서 쉽게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 때문에 전하께서 끝내 시행하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여도 능히 하지 못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재차 번독하니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운합하여 주소서. 그 다섯째는 관작과 상을 무겁게 하는 일은 논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관작과 상은 인주의 큰 권병이니 인주가 어진 사대부를 대접하는 까닭입니다. 권병을 한번 무겁게 여기면 조정의 선비로서 어진 자는 승진되고 어리석고 불추한 자는 강등되는데 권병이 한번 가볍게 여기면 어리석고 불추한 자도 어진 자와 더불어 같이 승진하니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밝은 임금은 한 번 찌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고 했으니 찡그리고 웃는 것도 오히려 아끼는데 하물며 관작과 상이겠습니까? 대저 관작과 상을 아끼고 무겁게 여기는 것은 곧 어진 사대부를 중하게 여기려는 까닭입니다. 신이 보건대 근련 이래로 큰 은혜가 여러 차례 내리고 관작과 상이 더욱 더하였습니다. 조정의 대부와 서사들이 모두 관작은 낮아도 자급은 높아서 허리에 언대를 띈 자는 반수가 넘으나 오로지 각대를 띈 자는 반수가 못됩니다. 그 지극한 은혜를 입은 까닭이 옛날에 비하여 어찌 오직 절대적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부족하여 조정의 안에 한 가지 일만 있으면 선비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일은 필경 상을 주며 자급을 올릴 것이니 정령하다고 하고 승상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먼저 희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황급한 모양이 마치 차지 못할 듯이 하니 신이 거기에 부끄럽게 여깁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일이 끊이지 아니하여 아비를 봉양할 틈이 없네 하고 일찍부터 늦게까지 한 사람만 섬기네라 하였으니 분주히 복종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떳떳한 예의이고 진실로 직분의 외의 일이 아닌데 이에 어찌하여 지금의 사대부들은 직분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겨우 다하면 은혜를 임금에게 요구합니까? 신은 거기 사풍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염치는 선비의 큰 절개인데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장록을 탐하며 험모하고 족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선비의 큰 절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은 거기 탄식을 합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하기를 큰 은혜를 크게 내리는 것 같은 정사는 마땅히 시행할 바이요 어진 선비를 불차로 쓰는 것도 또한 마땅히 급히 행할 바이지만 만약 대개 한 분의 분주한 공과 한 분의 복역한 일이라면 진실로 스스로 복록이 있어 보상하는 데 어찌 관작으로서 외람되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는 관작과 상을 아끼시어 지금부터는 이왕에 크게 내린 은혜와 불차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공을 논하여 관직을 상주는 명령을 절대로 조정에 내리지 아니하고
조정을 바로잡고 백관을 바로잡아서 영치를 장려하소서. 그 여섯째는 이를 맡기는 도리를 논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의 성왕은 관을 설치하여 직을 나눈 것은 각각 그 일을 이바지하게 하려는 까닭이었으니 주관을 가지고 상고하더라도 천하 국가의 일은 육경의 관직에 지나지 않았고 백관들을 육경에서 나누어 붙이어 각각 그 관의 일을 보고 서로 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당우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고요는 하나의 사사로서 형벌을 밝힌 것은 이 사람이었고 교화를 도운 것도 이 사람이었으며 만일을 억제한 것도 이 사람이었으니 대번 형벌을 밝히고 교화를 돕고 만일을 억제한 것은 한 가지 일이 아니었으나 하나의 사사로서 좋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거적당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맡아도 남음이 있고 거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한 가지 일을 맡기게 부족하며 다만 그 한 사람의 현부에 달려 있을 뿐이요 그 사람의 다수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육경의 관직과 육경의 소속이 옛날과 다르지 않으니 주관의 일은 마땅히 주관의 관속에게 책임질 것이요 동관의 일은 마땅히 동관의 관속에게 책임지우면 판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관직도 모두 이와 같은데 그칠 뿐입니다. 신이 보건대 근련 이래로 조정 안에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제조가 있고 종사하는 자가 있어서 그 몇 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가령 동관의 일이 있으면 다른 관속을 뽑아서 일을 시키니 신은 그 관의 일을 패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그에게 미안하게 여깁니다. 어리석은 신은 생각하기를 진실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한 사람의 제조로도 족할 것이요 두 서너 사람이 종사하면 족할 것이며 그 관속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으면 이를 가히 판비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천하의 일은 간단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간단하면 전적으로 책임지을 수 있거니와 번거로우면 전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농공행상할 즈음과 같은 데에 번거로우면 더욱 불가합니다. 조정의 사대부가 자급이 높은 자가 많고 자급이 낮은 자가 적은 것은 오로지 이러한 까닭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이 배단을 깊이 통촉하시어 일마다 그 관에 전적으로 책임지우고 그 간단한 데 따르고 그 번거로운 것을 따르지 않으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 당나라의 태종이 이르기를 말이 옳으면 필부의 말이라도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자도 이르기를 사람으로서 말을 패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누추하나 곧 말을 한다는 실제로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광참하면 박절한 죄를 도피할 길이 없으나 그러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이 간절하지 못하면 좋게 인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소견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광참한 것을 잊고 말을 바치니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그의 광참함을 용서하시고 사람으로서 말을 패하지 마소서. 또 신은 들으니 옛사람이 말을 하기를 아침에 관직에 임명되면 저녁에 상소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신은 이러한 상소는 늦고도 늦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으니 만약 그 말로 하여금 한두 가지만 시행할 수 있다면 비록 저녁에 죽을지라도 좋으니 구구의 복록을 갖고 몸을 용납하여 세상에 구차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은 신의 소지가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전하께서 어진 마음을 체납하여 주소서 하였다. 추화는 풀을 먹는 마수나 곡식을 먹는 개, 돼지 따위를 말한다. 성갑 7일과 후갑 7일에는 법령을 처음 제정 발표하는 전후에 있어서 백성에게 공손히 고하는 일이다. 즉 무슨 일이든지 주의 깊게 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쓰였다. 10고의 10상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10차례 평정하여 10번 모두 상등인 것을 말한다. 영련은 여관 객사이다. 화리는 수학이 예상되는 별을 매매의 대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요는 순의 신하인데 법리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또 옥을 만들었다고 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4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 강순이 치게 하기를 올량압 알타리 골관 등이 많이 입조하고자 하니 청컨대 그 충성의 진위를 보고 그 공로를 상고하여 전을의 정한 숫자에 의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한 임금이 답하여 유시하기를 지금 종성에 도착할 올즈카 기무두 사연 천모가 등 25인을 모두 운을 나누어 올려보내라. 또 내조하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그 충성의 간절함을 보고 그 되돌아가는 자는 모두 후하게 대접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게 하라. 전에 경에게 유시하기를 공이 있는 자 이외에는 올려보내지 말라고 한 것은 도둑질한 자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올즈카 골관은 본래 도둑질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들을 박하게 대접하여 다시 한번 적이 되게 할 수 없다. 만약 다시 독약이나 박대한 사건과 고령의 알타리 사건 따위를 말하는 자가 있거든 대답하기를 너희들은 해치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반드시 독약을 설치하겠는가? 왕래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홀로 시시한 한 사람을 해쳤겠느냐? 한 사람의 병사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도 매우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대접하는 것이 하나같이 아니한 것은 실제로 여러 전에 풍년 들고 흉년 든 것에 기인한 것뿐이다. 어찌 전에는 후하게 대접하고 뒤에는 박하게 대접하겠는가? 고령의 사건은 알타리가 실로 너희를 두려워하여 숨을 곳을 찾아 투항하여 들어온 것뿐이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원망하고 또한 멀리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와 같은 말을 들려주어서 그 어리석은 의욕을 풀어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지금 덕건대 충청도가 실롱하였다고 하는데 오는 봄에 언영에 행차하는 것이 마음에 편안치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이나 황해도 배천 해주 등의 온정에 거둥하고자 하는데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니 승정원과 병조판서 윤자원이 대답하기를 온양의 옥사는 완전히 갖춰져 다만 이를 수리할 뿐입니다. 만약 고성 배천 해주이면 옥사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창건하지 못할까 걱정되니 온양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실롱하였다 하나 행행하는 모든 일이 지극히 간량하니 어찌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했다. 또 전지하기를 이른바 새 온정은 내가 또한 후일에 마당에 가겠으니 아울러 옥사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동네가 비록 멀지만 오히려 갈만하다. 또한 아울러 수리하라 하니 윤자원이 아뢰기를 동네는 신이 친히 보았는데 관사가 완전하고 좋으니 비록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내수소의 종 귀민이 함길도의 최방 김속씨가 난언하였다고 고하니 귀민을 의검부에 가두고 본부의 난관을 보내어 김속씨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을 잡아오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화라운 올즈카 다이사 등 3인이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참을 받았다. 조하이정 구치관 뒤중주원사 정식 복청군 권계와 승지 등이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구치관과 더불어 이영은의 상소 가운데 의친을 임명하고 수령을 임명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니 구치관이 인하여 아뢰기를 의친과 공신의 자제가 이를 맡기는 어려우니 청컨대 돈영부를 세울 수사는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그러나 다시 설치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끝내 시행하지는 않았다. 한참 있다가 임금이 간영전에 들어가서 여러 재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조하이정 구치관이 광주의 부모 북묘에 가서 제사 지내니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치제하게 하고 또 친히 가서 위로하여 잔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1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 제주를 불러서 전지하기를 장빙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니 실로 미편하다. 그런데 논지하지 않는다면 불가하니 장차 어떻게 하여야 좋을까 하니 정식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 역사를
아진 사람들이 경시서 한승부에서 많은데 경시서는 저자 안의 사람들이고 한승부는 성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잡으니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무 향 아무 촌에 사는데 일로 인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그 집에 기숙하다가 잘못 붙잡혀 왔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호패를 상고하니 옳았으므로 신등이 삼가 이미 평반하여 석방하여 준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갇혀 있는 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없는 자는 내보내고 죄가 있는 자는 우선 농계하지 말고 그 즉시 벌을 주고 석방하여 주어서 거의 채옥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하니 정직 등이 왕명을 받들고 곧 물러갔다. 그때 장빙의 역사가 이에 빠졌다가 옥에 있는 자가 많이 채옥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다. 장빙은 얼음을 일정한 곳에 저장하는 일이다. 평반은 소송사건을 재조사하여 공평하게 판결합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정조사 이의견 진화사 최유림이 요동에 이르러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건을 승정원에 보내 아뢰었다. 황제가 왕실을 책방하여 황후로 삼았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제왕이 정치를 하는데 집안을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며 집안을 바로잡는 도리는 반드시 대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다. 오직 선제께서 임하시던 때에 일찍이 짐을 위하여 한숙한 사람을 구하여 간택하였으니 이미 왕실로 정하고 별궁에서 기르면서 시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괴에 의지하여 고명하실 때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혼기를 유사에게 책임지어 이루게 하였으나 짐이 그때 집례하는데 갑자기 너무 심하여 감히 갑자기 따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그 일에 참여하지 하여 알았겠는가. 내신 우육이란 자가 자기의 사정에 치우쳐 따라 몽롱하게 황태우에게 주청하고서 이미 물리친 오씨를 다시 뽑아서 책립할 줄은 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혼례를 이룬 뒤에 짐이 오씨를 보니 덕이 황후의 자리에 맞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사실을 살펴보고 오히려 예정한 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 이미 선제의 명을 따라서 혼례를 이룬 것이나 이에 운명을 어기고 그 사람이 아닌 자를 세우면 어떻게 공의를 업혀하겠으며 제사를 돕겠는가. 말이 여기에 맺히니 안으로 마음의 병이 되었다. 이 때문에 부덕이 모후에게 명을 청하고 우육의 죄를 밝게 바로잡고 오씨를 배출시키는 일을 감히 늦추지 아니하였다. 그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왕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조정에 있는 문무의 여러 신하들이 두세 번이나 진청하여 이르기를 중궁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의리가 바르고 말이 간결하였으므로 짐이 굳이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제 청한 바를 힘써 따르고 성제의 성명을 그대로 따라 왕실을 세워 황후로 삼는다. 예로부터 인륜에도 상도도 있고 변통도 있는데 변통하에 정당한 것을 얻는다면 무엇을 꺼려서 일을 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에 짐의 이와 같은 거조는 다만 집안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선제께서 뽑아주신 유명을 저버릴까 두려워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여러 지방에 크게 고하여 짐의 뜻을 밝게 알게 한다 하였다. 왕씨는 남경 천호의 아들 왕진의 딸이었다. 처음에 태감 배당이 간택하여 뽑아와서 별궁에서 나이가 차기를 기다렸는데 책봉하는 날에 미쳐 태감 우옥의 오씨의 아버지 오준과 서로 내통하여 뇌물을 받고 왕씨의 몸에 흉터가 있다고 핑계하여 모람되게 아뢰고 오씨를 책립하였다. 황제가 어느 날 후궁을 논리다가 왕씨의 덕스러운 용태를 보고 의심하여 몸의 옷을 벗게 하고 보니 몸에 과연 흠이 없었으므로 비로소 우옥의 거짓말을 알았다. 드디어 오씨를 배출하고 왕씨를 받고 책봉하여 황후로 삼고 우옥과 오준 등의 재산을 정몰하고 우옥은 남경의 체포군으로 삼고 오준은 산동의 연회 위에 충군하였으며 왕진은 좌군 도독부의 도독에 제수하고 드디어 우옥과 오준 등의 재산과 가사를 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17일 병신 5번째 기사 함길도 절제사 강순이 종성
절제사 배맹달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성 밑에 사는 올량합 상호군 동랑계가 와서 고하기를 니마차 올적합 도마노 사영 참모가가 우리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영선에서 우리를 지극히 후하게 대접하였고 또 여러 진에 알련하면 포염을 많이 주었고 또 정원에 따라 입조를 허락하여 면포 의대에서 안마에 이르기까지 주어서 상상의 연애가 매우 무거웠다. 근년 이후로 접대하는 것이 매우 조금 박하다가 약초로서 독살하기에까지 이르니 원한이 매우 깊다. 또 우리들이 알타리를 공격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였는데 그때 고령의 수장이 알타리를 성 안에 숨겨두었다. 그러므로 추장들이 의논하기를 복수한다고 핑계하고 아울러 고령을 침구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만일 분원을 이기지 못하여 기병하여 온다면 가볍게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하고 전에 내린 유시에 의하여 임시 핑계를 대고 일일이 타일러서 혐의와 틈이 없도록 하고 만약 억지로 싸우고자 하더라도 형세가 부득이한 다음에야 임기응변해야 할 일을 여러 진보에 이문하였습니다. 하고 강순이 또 아뢰기를 고주의 니마차 올적합 김우두가 그 관아 25인을 거느리고 종성진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들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이만주 관아의 사하치 부락을 지나오는데 남자는 모두 산에 올라갔으므로 여인 소동 53명과 우마 55마리를 사로잡았습니다고 하고 또 조연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신이 이미 여러 진으로 하여금 그 공로의 등급을 매겨 약수에 따라 올려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적합 등이 수다하게 나와서 조연하기를 간청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0일 17일 병신 6번째 기사 동지중추원사 홍재년이 졸하니 부위로 쌀콩 아우러 30석과 관곽 종이 100건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사군 세조 10년 10일 18일 정료 첫번째 기사 사헌지평 조민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 양근군사 남희가 지방 행문을 당하는 중인데 관찰사 심선이 고적하면서 최에 두었으며 또 여러 도에서 고적이 상등인 자는 많아도 중등이나 하등인 자는 적으니 청건대 이를 국문하소선이 전지하기를 여러 도를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심선만 국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일 1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최형을 의정부 저참산 영성군으로 이석형을 판한승부사로 윤천을 형조 참판 파승군으로 이계전을 공조 참판으로 성임을 동기중추원사로 강희맹을 중추원부사로 이팔을 좌승지로 신면을 우승지로 윤필상을 좌부승지로 오백창을 우부승지로 허종을 동부승지로 박안성을 행사은 장령으로 조민을 행사관은 헌납으로 송숙기를 행사은 지평으로 이윤인을 겸 지병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2월 20일 기한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영의정 신숙주 도승지 노사 신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봉이를 구경하고자 한다 하고 영대군 이염, 의성군 이채, 낙안경 이영, 영천경 이정, 진남군 이종생, 귀성군 이준, 거제정 이철 등에게 명하여 격봉하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임내하여 종친과 더불어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0월 20일 신축 첫번째 기사 중신미에게 정철 5만 5천 것, 쌀 500석, 면포, 정포 각각 500필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0월 20일 신축 두번째 기사 환란 올적합 호군 다이사를 해자비 등지의 만호로 삼았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0월 23일 이민 첫번째 기사 원각사에 이상한 향기와 서기가 있으니 백관들이 진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0월 23일 이민 두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경광이 치게하기를
야인 이만주 관하의 부모는 김남로 등이 만포진에 이르러 고하기를 이만주가 말하기를 지난 임자년간에 화라운의 모도고 등이 자승을 침입하여 인구 64명을 사로잡아 갔는데 우리가 병사 5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막아서 도로 빼앗아 조선에 보내었다. 그때 박홈과 통사 이화상 등을 재차 보내어 잔치하여 위로하고 공에 대하여 상을 주었다. 우리들이 다른 마음이 없었는데 개축년과 정사년에 거병하여 와서 공격하고 우리의 처자를 죽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로지 대국을 앙모할 뿐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두리를 횡성평에 살게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본다면 적인 조산바보 화토 등과 더불어 같이 공부를 당하여 개축년과 같이 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한 임금이 김경광과 도절제사 양정에게 회유하기를 만약 이만주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는 자가 있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김남로 등이 와서 고한 사연을 아뢰었더니 전지하기를 너희 이만주는 내가 즉위한 이래로 여러 아들을 다 보내어 와서 조연하였고 이두리도 또한 서울에 살면서 시위하고자 하여 곧 이를 허락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조정에서 싫어하고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조산파 등이 입고할 때 너희가 매양 적변을 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모조리 알고 있다. 이두리가 황성평에 살고자 하는 것도 또한 들어주려고 했으나 다만 집을 짓고 양식을 준다면 중국 조정에 이것이 알려질까봐 걱정하였다. 우리에게 초치당하여 왔으나 이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조산파 등이 여러 번 와서 침입하니 끝내 무찔러 멸망시켜야 마땅하나 지금 너희들이 경동할까봐 염려하여 우선 참는 것뿐이다. 너희 이만주가 스스로 와서 마음을 고쳐먹고 충성을 바친다면 나도 또한 정성을 미루어 사랑하고 무육할 것이다. 비록 조산파를 죄주더라도 반드시 너희에게 아울러 미치지 않을 것이니 스스로 의심하고 두 마음 품지 마라. 개축년의 일은 일이 선왕조에 있었으므로 내가 상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찌 시비를 분변하지 아니하고 상과 벌을 아울러 행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지금 이미 너희에게 개심하기를 허락하였고 지나간 일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경동하지 말고 생업에 안착하여 즐겁게 살라고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2월 2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내전에서 소관을 내어 이르기를 24일에 해가 바뀌니 종신으로 하여금 격봉하고 26일에 나래를 구경하고 27일에 풍정하고 28일에 나래하여 역위를 쫓는 것을 구경하고 29일에 격봉하고 작은 잔치를 열고 관하하겠다 하였다. 소관은 작은 간자이다. 격봉은 옛날 무신들의 놀이인데 기마, 보행의 종류가 있으며 동서 양쪽에 대를 지어 몽둥이로 공을 쳐서 구문을 통과시키는 수가 많은 쪽이 이겼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0월 2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알타리, 마구, 엄파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많이 바쳤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12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와 채치사 등에게 유시하기를 정치를 하는 것은 그 현능한 자를 나오게 하고 그 연능하지 못한 자를 물러나게 하는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내가 경들에게 한 지방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기고 경들에게 출적하는 이 책임을 맡기는 것은 그의 어질거나 간사한 자를 구별하여 나의 뜻에 맞으려는 것이다. 도내의 수령과 만호 가운데 어찌 현능하여 쓸만한 사람과 현능하지 못하여 물리칠 만한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아무개는 어질고 아무개는 어리석고 아무개는 청렴하고 아무개는 타막하고 분별하여 올리는 보고를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경들에게 위임한 본의가 아니니 마땅히 속히 그의 현부를 등급 매겨서 아려라. 요즘도 근데 채방사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시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비록 송골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겨를에 잡겠는가. 이와 같은 따위 일도 또한 마땅히 살펴서 아려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창평군 곽영선이 졸하였다. 곽영선의 자는 보지이고 청주 사람이었다. 처음에 내금위에 속하였다가 무과에 급제하여 임신년에 임금을 따라 명나라에 갔었다. 정축년에 무과 중시에 급제하여 첨지중추원사에 임명되었다가 한참
만해 가선대부 함길도 병마 도질제사에 승진하고 청평군에 봉해졌다. 들어와 인순부의 윤 2조 참판이 되고 나가서 경상도 도질제사가 되었다. 이때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임금이 명하여 26일에 나래를 구경하는 일과 27일에 풍경을 정지하게 하였다. 과학연성이 무죄가 조금 있었는데 임금이 명날에 갈 적에 군관으로 따라갔다가 정난할 때에 상복을 입고 집에 있으니 임금이 사람을 시켜 불러서 공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공신이 되고 갑자기 대관이 되었으며 임금이 매우 믿고 중하게 여겼다. 그 성질이 거칠고 난폭하고 탐호하고 혹독하여 그가 경상도의 절제사가 되었을 때 이인 승로란 자가 집이 매우 부자인데 늙어서 아들이 없고 오직 첩의 딸이 나이 겨우 6, 7세인 것을 보고 강제로 군영에 두고 갑자기 광한한 무리들을 징발하여 승로의 묵은 미지로 갚지 못한 것을 징수하게 하고 문권을 엉터리로 만들어 온갖 방도로 마하고 침악하여 얼마 아니 되어 승로와 그 딸이 모두 죽으니 빚을 징수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였으나 관리들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군사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혹독한 형벌을 더하더니 심지어 피폐로 뺨을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머리통을 때리니 군사들이 그를 시혹처럼 무서워하였다. 집에 있을 때 노복으로서 뜻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몽둥이로서 크고 작은 자를 가리지 않고 때려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 있었고 재산을 모으기에 매우 부지런하여 빚을 낸 자는 감히 갚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집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는 비록 현순 백결의 옷이라도 반드시 빼앗아다가 팔아서 이를 채워서 집이 매우 부자였다. 두 첩이 있었는데 죽으려 할 때 앞에 부르다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작은 첩은 곧 관계였는데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죽은 뒤에 너는 반드시 남에게 시집갈 것이다 하고 벽의 곁에 칼을 두었다가 이를 잡고 그 눈을 찌르고자 하니 작은 첩이 얼른 피하여 칼이 그 이마를 다 상하였다. 그의 강렬한 마음은 죽을 때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시호를 안양공이라고 하였으니 관대하고 너그럽고 화평한 것을 아니라고 일로 인하여 공로가 있는 것을 양이라 한다. 뭐 관대하 아이고야 광한 모질고 독살스럽다. 피폐는 가죽방패이다. 아이고 시호는 승량이야 범 견순 백결은 옷이 너덜너덜 허여러져 누덕누덕 기운 것을 말한다. 아이고 이런 인간이야.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군적사 강로가 중풍에 걸려 다리가 마비되니 임금이 명하여 시위 이의관과 의관 위효순 등을 보내 약을 가지고 와서 교료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1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난신 박포의 손자인 죽삼관노 박동량과 그의 자녀들을 모두 석방하여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은 김지가 와서 고하기를 박포의 죄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므로 그 자손은 마땅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난신의 외손을 어찌 시험에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2월 2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사리기를 함자상 노맹습 이견발 전자순 정효손 중처중 등이 영대군 집 계집종 덕장과 봉국노 파초 등을 빼앗으려고 엄모하여 문건을 위조했는데 함자상은 처중 전자손 등을 교사하여 태조의 사패를 위조하고 도조의 전개한 어합을 위조하여 찍고 어보를 몰래 만들었으니 청컨대 사유전인 것을 논하지 말고 유래에 의하여 과단하되 수범이 되는 함자상 처중은 교형에 처하고 그 사정을 알고도 다른 전자순 정효손 노맹습 이건발은 장일배 때 유삼철로에 차소사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2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사정전에 나아가서 나래를 구경하니 왕세자가 입시하고 종친 제추 승지 등도 또한 입시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종친 제추가 차례로 술을 올리었다. 자피가 함께 시작되니 밤 이고에 엿기를 쫓는 우인들이 자피를 통하여 스스로 서로 문답하면서 관리의 탐호하고 청렴한 모양과 열의에 더럽고 잣다한 일까지 덜쳐내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우이는 배우러 말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10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강령들에 나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입시한 종진 제추와 더불어 격봉하게 하였다. 저녁에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중순당에 나가서 화포를 쏘는 것을 구경하니 야인, 마구, 언파 등 21인가 외에 호군, 삼부랑, 대랑 등 3인이 입시하였는데 후원과 백악산 꼭대기에서 일시에 화포를 쏘자 그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니 외인과 야인이 놀라고 두려워 실색하였다.